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캐프터 뉴스입니다. 폭우가 그치고 모처럼 맑은 하늘이 보인 하루였습니다. 당분간 큰 비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비로 캘리포니아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커 2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큰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말부터 이어진 3주간 무려 9차례나 폭풍우가 강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비 피해 지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어제 101번 프리웨이에서는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학 순위 평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유명 로스쿨이 순위 평가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하버드 의대도 오늘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떨어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 등의 자택에 총격 테러를 사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베테랑 셰리프 경관이 귀가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제 중가주 프레스노에서 일가족 6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 KF-21이 어제 처음으로 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 캐프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gerelief.org. 네, 3주간 캘리포니아 전역에 몰아쳤던 폭우와 강풍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겨울 폭풍 기간에 무려 9개의 폭풍이 연이어 강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캘리포니아는 무려 24조 갤런의 비가 퍼부었다는 기상학자들의 추산도 나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연말부터 캘리포니아는 9차례나 폭풍이 연달로 덮쳐 최소 2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가주 사크라멘토 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LA 북쪽 벤츄라, 산타바바라 카운티 등의 지난 12월 26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폭풍우가 들어닥쳐 90도/리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강우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곳곳에서 침수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으며 16일 현재 수만 명이 대피명을 받고 집을 떠나 있으며 아직까지 약 23,800가구가 아직도 정전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해가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일 캘리포니아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기의 강 현장이 잦아들면서 비가 그치고 있어 캘리포니아 수해 지역 곳곳에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호우가 잦아들고 있으며 오늘 이후 더는 많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9차례나 강타한 이번 폭풍은 현재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 유타주 등 산악지대에 폭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캘리포니아엔 연평균 강수량 4에서 6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캐프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혹시 101번 프리웨이를 타셨다 낭패를 보시지 않으셨나요? 어제 101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에는 10중 추돌 사고까지 발생해 새벽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101번 프리웨이는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제 오후 터원가 애비뉴 인근에서 트랙터 트레일러와 랜드로버 차량의 충돌 사고로 1개월 된 아이가 튕겨져 나가 숨진 데 이어 어젯밤에는 캘라바스스 구간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1번 프리웨이 칼라바스스 구간에서 최소 차량 10대가 연루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12분경 101번 프리웨이 라스버진스 로드 인근에서 최소 10대의 차량이 연루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여러 대의 차량이 전복됐으며 전복된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10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치고 넘어가 반대편 동쪽 방면 차선을 침범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그 얼러트가 발동돼 서쪽 방향 차선 2개와 동쪽 방향 차선 3개가 폐쇄됐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01번 프리웨이 터운가 애비뉴 인근에서 67세 남성이 운전하던 트랙터 트레일러가 차선을 변경하다 랜드로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랜드로버 차량에 타고 있던 1개월 된 아이가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101번 프리웨이 구간은 오후 내내 차선이 통제돼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셨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대학을 파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US News World Report의 대학 평가 랭킹 표를 보는 것인데요. 사실 이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 순위 평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로스쿨들이 순위 평가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엔 하버드 의대가 순위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US 뉴스의 월드 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대학 평가 순위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명문 로스쿨들이 US 뉴스 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명문 하버드 의대가 대학 순위 평가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조지 데일리 하버드 의대 학장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하버드 의대가 앞으로는 US 뉴스의 최고 의대 순위 조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학장은 US 뉴스의 대학 순위 평가에 대해 철학적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대학들의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창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학 순위는 우리가 의학 교육 과정을 통해 발전시키려는 교육적 탁월함, 졸업생들의 준비 자세, 자비롭고 공정한 환자 돌봄이라는 숭고한 포부를 의미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일리 학장은 유명 로스쿨들이 US 뉴스 순위 평가에 보이콧이라는 용기 있고 대담한 조치를 내림에 따라 자신도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예일대 로스쿨이 US 뉴스의 로스쿨 순위 평가에 큰 결함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하버드를 비롯한 다른 최상위 로스쿨 10여 곳도 이런 움직임에 잇따라 동참한 바 있습니다. 화들짝 놀란 US 뉴스 측은 로스쿨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하버드 의대가 다시 순위 평가 논란에 불을 땡기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중간선거에서 떨어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정치인 등 지역 정치인들의 집에 총격 테러를 사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정치인 등 선거 관리를 담당했던 지역 정치인들 집에 총격 테러를 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경찰이 지역 정치인들의 자택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을 수사한 결과 총격 사건을 사주한 혐의로 솔로몬 페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냐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주 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현직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한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페냐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페냐는 이후 4명의 남성들에게 돈을 주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집에 총격을 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엘버커키 경찰에 따르면 페냐의 사주를 받은 총격범들은 지난해 12월 4일 버나리어 카운티의 거위감 부인 앤드리아나 바보아의 자택에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주 하원 의원 카운티 거위 간부의 자택을 향해서도 총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또 페냐는 지난 3일 린다 로페스 주상원 의원 총격 테러에는 직접 자동 소총을 들고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플라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인 베테랑 경관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토렌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의 한인 베테랑 수사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경 토렌스 지역인 벌몬트 애비뉴와 웨스트 카슨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인 스티브 임 경관이 사망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임 경관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응급 상황으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임 경관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운전 중 건강과 관련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 지역은 하버 UCLA 메디컬 센터 인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응급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셰리프국의 로버트 루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셰리프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스티브 임 경관은 아동학대 및 성폭행 케이스를 다루는 모범적인 형사로 26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경관은 아내와 함께 슬하에 5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플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연초부터 일가족 6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어제 프레스노에서 발생했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중가주 프레스노 지역 한 가정집에서 17세의 엄마와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6명이 총격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최소 2명인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가주 툴레오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는 비살리아 동쪽에 위치한 고센 지역의 한 무허가 주택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3시 30분경 현장으로 출동해 총에 맞아 쓰러진 6명을 발견했습니다. 6명 중 10대 엄마와 아기는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집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살아있었던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최소 2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갱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센 지역은 샌호아킨 밸리의 프레즈노에서 남쪽으로 3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주민 3,000명이 거주하는 반농촌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카프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시애틀 지역 한인 테리야키 식당에서 한인 업주가 강도들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애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시애틀시 레이니어 애버뉴와 월든 스트리트에 위치한 레이니어 테리야키 식당에 3인조 권총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한인 업주의 가슴에 총을 쐈습니다. 이 업주는 시애틀 하버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충격 당시 식당에서 이 한인 업주의 딸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입니다. 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 KF-21이 사상 처음으로 첫 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기술로 제작한 보라매 KF-21 CJ-1호기가 어제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이날 오후 3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F-21 CJ-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피트로 비행하면서 마하 1.6 시속 1224km를 돌파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된 이 항공기가 이날 음속의 벽을 처음으로 뚫은 것입니다. 이번 비행 중 3차례의 초음속 비행 시도가 모두 성공했습니다. KF-21은 작년 7월 최초 비행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80여 회의 비행을 통해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했으며 이날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 음속 돌파는 처음입니다.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음속을 돌파한 사례가 있으나 T-50은 미국과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기종입니다. 이날 음속 돌파 비행으로 KF-21이 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공거리는 2,900km, 무상 탑재량은 7.7톤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 캐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